됩니다. 자, 저기 워낙 열으시고. 그, 100대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가 한 명 떼어서 마이크 사고 두 번 떼어서 저거. 자, 정확하게 3시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00대 준비하시고. 자, 뽀뽀 해주시고 뽀뽀. 화면에 나오고 이빨도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하네. 자, 들어갑니다. 방송 들어갑니다. 나와요? 자, 지금 사람들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스탠바이. 자, 준비 59분입니다. 준비. 자, 정면 보시고 갑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고 큐 들어갑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큐.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시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하는 서산 포스트의 잠수함 백다연의 잠수함 산악회 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1회 때 모셨던, 자주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박상무 전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또 그때 당시에 그 지방 의원들의 그 정당 소속에 대해서 불합리함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무 전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쪽입니다. 박상무입니다. 벌써 4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서산 포스트 또 잠수함 산악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잘 지내셨으리라 보고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거 유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상무 전 도의원님은 박상무 전 도의원 7자잖아요. 네. 그 호칭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형 했으니까 그냥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연히 오늘 그렇죠. 토크쇼 내내 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요즘 일상은 어떻게 지내세요? 선거도 없는데. 그 박상무 하면은 뭐 선거꾼으로 그렇게 예, 글쎄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활동이라고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지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지난번 1회 때인가요? 처음 어떻게 들렸다가 네. 아주 참패 그때 참 말씀 주셔가지고 아주 정신이 확 났는데 요즘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소위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요즘 조그마한 그 일에 기쁨도 느끼고 또 그동안 신경 못 썼던 가벼운 일들을 같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 1회 때 우리 상무 형을 모시고 제가 한번 멋있게 털어주자. 그리고 그날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반응을 보니까 저만 나쁜 놈이 됐더라고요. 우리 상무 형만이 이렇게 시민들이 저런 면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기에 요즘 복지관인가요? 네. 기타를 배운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타 배우고 계신가요? 지난번 참 우연히 들렸다가 이 잠수함 산악회 또 첫날이었던 모양인데 우리 아우가 또 시장 참패했느니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위로 좀 한마디 해주는 그런 아량 없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미안할 거 없습니다. 사실이 그랬고 또 그런 또 부분에 우리 또 당연히 이 아우가 좋은 얘기 듣고 이득을 취하고 그런 본인 좋아지는 일은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요즘에는 제가 좀 그동안 못했던 일들 또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조그만 일들이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좀 한번 좀 배우고 싶어서 또 기타 좀 배우면은 또
집사람이 또 노래 한 곡 좀 꼭 해달라고는 그런 또 어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거 몸 따로 이거 또 뭐 마음 따로 손 따로 아 참 이게 쉽지 않네요. 기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타를 치면은 무슨 저 빨래판 소리가 나고 또 무슨 이 기타 소리가 아니고 무슨 북 소리 나고 아주 고전 중입니다. 청바지 뜯어지는 소리 나요. 그죠? 맞습니다. 이 기타를 저도 옛날 젊었을 때 한참 쳐봤는데요. 요 왼손이 다 부르틉니다. 물집도 생기고 또 이제 오른손은 그 리듬을 못 따라가서 안 돼요. 뭐 코드 몇 개나 좀 외우셨나요? 아 코드가 또 아주 그전엔 그 정말 저 젊었을 때 조금 어떻게 만져본다고 했다가 아 손을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한 40여 년 지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래서 여러 사람 같이 하는데 제가 꼭 뭐 문열이라고 그러나 아주 미지나 부지나 이런 상태인데 A 마이너에서 여기 좀 이렇게 옮기면 E 마이너 E로 가서 또 E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뭔가 좀 터득해 보려고 요즘 각고의 노력 끝에 한 코드 한 10개 정도는 예, 외웁니다. 아셨는데 우리 상무 형이 이제 똑같이 하면 어떤 노래를 같이 하면 내가 내 나름대로는 A 마이너에서 E 마이너로 딱 옮겼는데 다른 사람은 막 나는 첫 번째 마디 가고 있는데 두 번째 들어가는데 남들은 한 7, 8마디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남은 노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나만이 이제 노래를 시작하려고. 그렇죠. 보기보다는 이게 저 왼손은 뭐 코드를 잡고 오른손은 이 리듬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노래도 좀 뭐 한다고 하다 보면 이게 뭐 머리 따로 손 따로 뭐 이거 발 따로 이게 좀 정신 없는데 좀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 연주를 할 때요. 그 기존의 노래 그대로 가시면은 절대 어렵고요. 음을 되게 길게 잡는 거예요. 슬로우로? 예, 무슨 노래 배우시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뭐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등대지기도 했죠. 소양강 처녀도 하고, 또 뭐 동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듣기는 좋은데, 이게 제가 좀, 이게 잘 못 따라가서 좀 지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상무 형은 지금 복지원 가셔서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몇 곡을 그렇게 동시에 배우면 어렵고요. 얼어붙은 달그림자 요 정도 속도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내 손이 들 때까지 어를 길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사에 맞춰서 다음 코드 잡고 또 그것도 천천히 가다가 또 되면 또 닫고 그래서 그거를 길은 걸 점점 줄여서 해야지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4개 그건 고문당하시는 건데. 글쎄 이제 그게 그러니까 기본 음정 박자를 무시하고 우선 내가 가능한 대로 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습득을 하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그거 해보시면 내가 나이 먹었다. 뭐 안 느껴지시나요? 글쎄 나이야 아직은 마음은 애들 다 청춘이라고 애들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 음악만 제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음악을 못해가지고 원래 마음은 손흥민인데 몸이 이제 박상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죠. 그 기타를 한번 배워서 형수님한테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게 꿈이다. 한 몇 년 걸릴까요? 또 이런 하여튼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우리 아웃도 조롱하는 거에
예. 하여튼 내가 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시민들 앞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글쎄 뭐 기타만 있으면 딱 한 곡 때리겠는데 기타가 없어서 그리고 내년쯤에서 한번 가능하게 한번 연습. 아, 그치 말이에요. 이 우리 잠수함 산악회에서 뭐 기타 치고 노래 한번 하는 그런 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우리 공간이 그 악기 가지고 와서 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옆에. 댓글이 왔는데 예. 전무님을 승진 좀 전무님을 승진시키고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저기 두리번 부르지 말라고 그 댓글에 저 지곡 막걸리랑 우리 엄 선생이 지곡 막걸리랑 서산 막걸리 맛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네, 탁 쳐주세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지방의원, 그러니까 도의원이든 기초의원, 그 지방의원의 정당 소속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의원이 그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예, 나중엔 보수가 있고 정당 소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정 좀 자세하게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상무 형이 박상무 의원이 처음에는 2002년도에 되셨죠? 예, 2002년도에 시의원 시작했습니다. 물론 2002년 이전에도 뭐 서산시 이의회가 있었고 서산 군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단 우리 박전무 승진시키라고 문자가 박전무 의원님 박 대표님이라고 할까요? 의원님이 계실 때 정당 소속인이 무보수에서 유료 보수가 있는 의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그 지방의원, 시의원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위 무보수 명예직 또 정당 공천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뭐 풀뿌리 뭐 민주주의다 뭐 지역 지방자치다 뭐 그런 얘기가 좀 통용이 됐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그런 그 지방자치법이 삭제가 되고 바뀌면서 유급화가 이제 됩니다. 되고 또 하나 그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당 공천 2006년도부터 정당 공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글쎄 뭐 저는 뭐 이 최소한도 이 지방의회 기초라든지 뭐 광역까지는 좀 그래도 광범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의회만큼은 이런 정당 공천이 배제가 되고 물론 지방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뭐 무보수를 삭제하는 거 그거는 저는 뭐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의원들도 최소한도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양질의 그런 의정 활동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런 생활 여건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정당 공천이 됨으로써 지방의회, 기초의회까지 중앙 정치의 여러 가지 순기능 좋은 점 그런 것보다는 중앙 정치의 폐해랄까 폐단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곱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회, 지방의회는 정당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급제일 때도 의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이런 위원장님들은 어떤 업무 추진비나 뭐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 의원이 각자 다 의정 활동을 합니다만은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이라든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라든지 또 분과 의원장들의 그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라는 식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의원은 그 회기에 참여하면 그 참여 수당이 있었나요?
그때는 그 어떤 유급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참석하면은 회기 일수에 맞게 참석 수당이라는 것을 그때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참석 수당. 회의 무한정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회의에 참석하면 뭐 10만 원 줬던가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떤 유급파 정기적인 그런 회의 뭐 의정비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날짜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을 지급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유급제하고 정당 소속이 돼 있는데요. 그 정당 소속하고 유급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유급제보다는 정당 소속이다. 그 정당 말이죠. 문제. 예. 예, 정당. 내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중앙당의 어떤 지침 때문에 다 엉뚱한 당 입장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요즘에도 보면은 그런 그 정당으로 인해서 중앙 정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폐단이랄까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 정당 공천으로 기초의원, 시군, 구의원, 뭐 저는 기초자치단체 장까지도 사실은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그 정당 공천을 함으로써 이런 우리 그 지역까지 기초 뭐 시군구의 의회의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 또 뭐 의장단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현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해하는 모습 또 정쟁으로 비치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당 공천이 기초의회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요. 서산시 의회 의원이 3분이 5분 발언했습니다. 그 5분 발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지역구에 맞는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지역구의 현안이 복잡한데 상대당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뭐 울산이건 뭐 광주건 이런데 상대방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그 비난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거나 내 지역구도 힘든데 그렇죠? 그 정당 소속이 됨으로써 정쟁에 휘말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의원들의 그 정치력이 낭비된다 그런 면이 있죠. 저는 이게 정당 소속이냐 뭐 유급제냐 무급제냐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만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정당 소속이 유리한 점, 불리한 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정당 소속이면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저같이 정치 초보자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거. 정치 초보자예요? 아니, 정치 입문도 안 한 사람이죠? 아니, 저게, 끼어들어, 정당 소속이 유리한 경우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비례대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이 거의 따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그건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당 소속의 유불리,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뭐, 정당의 어떤 유불리라는 건 아시다시피, 지난번,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정당이, 싹쓸이 하는, 소위 쓰나미 현상이라고, 그런 정당으로 인해서 그냥, 묻지마식,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투표,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중앙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패권, 정권을 잡고 또 큰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지만 이 지방의회, 기초의회는 정말 생활정치입니다.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가려운 것을 대신 대의정치, 대신 나서서 활동하고 뛰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정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당으로 인해서 뭐 당원으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인의 판단보다는 그런 정당
또 뭐 이념에 의해서 묻지마식으로 가는 이런 투표는 이건 옳지 않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대신 또 이 정당을 타지 않으면 우선 여러 가지가 입후보하는 것부터 불리합니다. 그 시민들의 그런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정당이 있으면은 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무슨 소위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들이 한번 뭐 으쌰으쌰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든 꼼수든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그런 대단히 기초의회는 중앙 정치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정말 그 지역에서 정당이 아니더라도 일할 만한 사람, 그 지역에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제도권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그 자기 목소리도 또 아니면 그렇게 힘든 그런 어떤 제도권 밖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초의회만큼은 그 정당이나 어떤 그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같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의해주는 그런 진정한 선량들이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선택으로 좀 뽑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무 형은 본인의 정치적 색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치적인 색채. 진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또 작년 선거합니다만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저 소신은 저는 소위 꼴통 보수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너무 진보의 그런 이념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도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중도 실용입니다. 중도 개혁. 저는 이것이 제가 가장 편한 옷이고 내 또 몸에 맞고 내가 또 정말 아무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저만의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 현실적으로 양당 체제입니다. 보수 아니면 또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걸 압니다. 정말 그러고 지금은 우리 상무 형한테 좀 그 몸에 맞는 정당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 몸에 맞는 정당은 지금 저는 중도 개혁, 중도 실용, 이런 정당 이념. 민중당? 민중당도 그런 이념이 맞다면, 저는 그거 좋은 거죠. 제가 언제 함정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당? 정의당도 옳은 그런 우리 진짜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큰 정치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당이 무슨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념에 맞게 또 그렇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다 아까 말씀드린 패권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켜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지역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다. 이쁜 정당 나쁜 정당 무슨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꼭 자를 수는 없는데 정말 진실하게 중앙당이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정말 올곧게 바르게 정말 그렇게 정당 활동을 하고 그런 또 정파 또 그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움직여주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이라면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좌냐 우냐 여기에서의 그 정쟁이라든지 지금 요즘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현안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도 사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간다. 우리 서민들한테 간다. 정쟁에 휘말려서 안 된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정말 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라든지 선택이 정말 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무소속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가 배제된 무소속이면 자기 지역구나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정당 공천을 받는 것과 무소속일 때는 그 시민들의 인지도가 확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죠. 맞습니다. 공천 배제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무 형은 그 공천 배제의 대안으로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뭐 지금 물론 제가 물론 이제 우리 저 시의원도 제가 좀 2번 해봤고 뭐 도의원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원 물론 제가 의원이라 그러면 뭐 시의원도 해보고 도의원도 해보고 아직 국회의원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은 애초부터 저는 갖질 않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그 정당의 그런 그 현혹, 정당의 어떤 그런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정말 이제 뭐 대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겠지만 우리 지방선거, 지방의회 또 기초자치단체장, 뭐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정당 보고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진짜 그 여러 가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판단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다수의 많은 우리 좀 이런 정당 정치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그거를 또 위해서 여러 그 단체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제도권 정당의 힘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봐주고 그리고 또 정말 응원해주고 선택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정당에 휘둘리거나 어떤 쉽게 뭐 당선돼서 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검증받고 추천이 돼서 또 주민들의 도움으로 정당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런 뭐 우리 소위 따지면은 서산 시민당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좋은 시의원 후보 만들기 뭐 아니면 그런 선량들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가능하다. 관심만 가지면. 제가 질문의 요지는 물론 이게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 제안해 보는 거죠. 우리 박 대표님이 상무형이라고 하지 말고 전무로 승진시켜야 된다고 그런 댓글이 달려서 근데 이제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 시민들이 전 국민이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 요구를 이제 정치권은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그 어떤 인재를 시민들이 주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풀뿌리 정당. 그래서 각 지역 정당을 꾸리면 어떠냐. 근데 정당 구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광역 시도에 뭐 도당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시도만 하고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풀뿌리 시민 뭐 정치 조직이 생기면 기초적인 그러면 이제 추천한 시민들의 입장을 봐서 그 시민 추천자의 소양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추천할 만하다. 저 사람은 지역 정치 한답시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그 검증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예산도 좀 봐야 되고요.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 소양을 쌓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공동학습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좋은 뭐 기초 의회,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참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좋은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당선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또 그런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늘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서 아직은 참 이게 가능과 불가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저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좀 지방의회에서는 더 좋은 후보들이 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그래도 좀 뭔가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장배요. 예. 여기 잠수함 산악회 와서는요 살짝 깔때기 들이대도 돼요. 내 자랑. 나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다. 나 이런 보관이 있다. 이렇게. 응? 글쎄 우리 지금 그래야 이렇게 시민들이 박상무 씨를 믿고 한번 거기 가볼까? 이렇게 하죠. 딱 점점 빼고. 글쎄 아니 우리 지방 지역에서 의원들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중앙 정치에 그냥 함몰되는 그냥 휘둘리는 이런 정치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시의원 했고 뭐 저 도의원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치단체 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방의회는 정말 더 건전하게 좋은 분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도 돼야 되겠고 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장, 시장, 군수, 부청장, 자치단체 장은 저는 오히려 어떤 때는 저는 관선으로 그냥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난 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건전하면서 자치단체장은 왜냐면 그 선거라는 거 저도 해봤습니다. 시장 선거도 해봤고 했는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 폐단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관선하면 우리 상무 형은 거기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죠. 당연히 못 나가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 시장 군수 뭐 부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실은 그냥 꼭 행정직 공무원이 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치단체 장의 어떤 뭐 역량 또 아니면 정책 방향 또 아니면 그러니까 정당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으로 여러 가지 그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관성 있는 행정이 중간에 끊기게 되거나 아니면 무슨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낭비성 같은 것이 나는 많아가지고 결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뭐 대통령도 그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어떤 그 질을 향상시켜주고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미래를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어떤 그 폐단으로 인해서 그런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얘기가 자꾸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런 그 부분에서는 어떤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만큼은 뭐 공직자들이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건전하고 지방의회가 더 튼튼하고 좋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면 견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 시정이라든지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이나 아니면 전임시장 지우기라든지 정치적으로 인해서 피해가 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제가요? 네. 그건 상무형의 1인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반격을 해볼게요. 이게 관선이 되면 이제 정권 탈취에 정말 치열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딱 탈환하면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요 그야말로 줄세우기 될 거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충남도 서산시, 충남도 태안군 다 대통령이 다 실권을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옛날에 독재 시대 그 일사불란함이 시민들을 숨막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지금은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은 지금은 그래도 실현은 안 됐지만 주민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방의원들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거는 그 인사권 같은 경우 지금 주민 소환제 같은 거 그런 거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만약 관선으로 하더라도 그냥 이게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폐당 같은 거를 좀 감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방의회가 정말 뭐 어떤 정당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과 같은 어떤 뭐 정당이다 아니다로 인해서 그 역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일방 통행식으로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또 그런 부분은 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뜻에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상무형의 생각이 절대로 안 되는 얘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떤 면에서는 역구태타의 발상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간신히 이렇게 민주화해서 자치를 쟁취했는데 관선이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상무 전 도의원님 상무형이 시의원 나온다고 하니까 당시 현직 시의원에 나 출마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양보해버렸어요. 그리고 무투표 당선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암 지역에서 짱을 먹은 거죠. 인지도가 있어서 현역 의원도 나 출마 안 한다고 그냥 양보하고 그렇죠. 아무도 출마 안 해가지고 무투표 당선됐죠. 아닌가요? 예, 하여튼 2002년도 얘기인데 벌써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20년을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이런 지역으로 해서 일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현재도 살고 있고 우리 지역으로 해서 이런 지방자치가 되면서 한번 좀 일하고 싶다. 한번 능력을 좀 쏟아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집이 지금 음암이고 지금도 음암에서 살고 그때는 그런 읍면동별로 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읍면동별. 그래서 제가 마침 시장을 해보려면 제가 행정 경험은 없기 때문에 시의원을 해봐야 된다. 그때 의원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았죠. 예, 그렇죠. 읍면동별로 그때는 지금 13명. 한 명씩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중대선거구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런 지역으로 해서 한번 봉사하고 싶다라는 뜻을 뭐 집사람에게 수년 막참 졸르다시피 부탁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게 참 이 촌에서 이게 가장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 20년 다닌 직장이었었는데 집사람을 뭐 하여튼 꼬시고 뭐 하여튼 울고 불고 제가 설득을 해서 불고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전국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기초의회죠. 시의원 처음 나와서 첫 번에 무투표 당선한 건 그때 전국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어느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야, 이거 내가 긴장했었는데 이게 막 깔때기를 대면은 딱. 하여튼 그런 참 저도 고마운 그런 주민들의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상무형은 그때 당시에 인지도나 그런 양보가 있어서 좀 비교적 쉽게 주워 먹은 시의원을 그랬는데 보통 이제 봉사하고 싶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시의원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어필하기가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무형의 말씀이 참 좋고 일리가 있어요. 정당 소속을 이제 해제하는 거. 근데 어떤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치 초보자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요 하시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글쎄,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뭐 시의원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제가 시장 한번 하겠다고 뛰어든 길입니다. 지금 뭐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우리 또 공무원들의 역할 또 시 행정의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려면 시의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의원을 시작했고 또 시의원을 또 그렇게 지역에서 또 배려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제가 이제 시의원 생활도 해봤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이 지역을 잘 알려면은 시민을 만나야 되고 어느 지역이라도 가봐야 된다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시의원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 역할을 할 사람들은 정말 그 주민들의 그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어떤 뭐 찾아가서 무슨 애경사 그전에는 그런 활동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과 다가가고 정책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그 발전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곳에 좀 다니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모범 사례라든지 또 그 지역 개발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잘 보고 배우고 그것이 또 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 정치 정말 그런 모습에 우리 후보자들이 그 지망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정치를 했던 사람은 틈을 주면 이제 선거 유세를 하시는. 그만 잘라야 되죠? 아이고, 좀 기회 좀 줘. 떨어진 놈 조금 어드밴티지 줬다. 제가 발언 기회 2번만 드릴게요.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솔직한 심정을 하세요. 그 시의회든 도의회에서 공식적인 일정을 하는 것과 그 자기 지역구에서 그 장례식장 찾아가고 혼사집 찾아가고 마을 단위 행사를 찾아가는 거 어느 것이 시의원이건 도의원한테 재선이나 정치를 위해서 뭐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의회, 도의회 공식적인 일정을 제대로 참여해야 유리한지 내 동네 가가지고 애경사 방문하고 동네 행사 참여해야 되는지 2분만 드릴게요. 전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참 시민들이 뭐 애경사 즐거운 일 또 어려운 일 가서 손 한번 잡고 위로에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참 나는 좋겠다. 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게 유리하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저는 그동안은 그런 이게 뭐 문상정치다도 하고 발품 판다고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식견이라든지 안목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지역에 활동하는 우리 지방의원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선출된 분들 정말 30초 남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게 소위 이게 있습니다. 정치가하고 정치꾼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가는 다음 세대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을 소위 정치가라고 그러고 정치꾼이라고 그러면은 흔히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활동하는 걸 정치 이제 뭐 꾼이라고 하는데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많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적 자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상무형을 모시고 마무리 인사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마무리 인사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이제 마무리 인사해도 선거 유세 같이 갔을 거고. 아이고, 잠깐 시민들한테 나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당 공천 반대하는 입장을 3분 안에 정리해 그거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2부 손님이 기다리고 그렇구나. 예, 하여튼 저는 그냥 제 평소 생각을 그냥 우리 또 잠수함 산악회는 어느 누구라도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고 또 나오고 그러는 아마 저 자리로 알고 있고 그냥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했던 거 그냥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 것 뿐이고 저도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참
선거 를 생각해주는 그런 박상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17년 지역 활동했다고는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 개인 박상무의 인생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 그런 얘기합니다. 뭐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이게 선거하는 시대는 지났다. 진짜 선택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고 좀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선거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또 역할을 저도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시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가식이나 이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소확행 그냥 조그만 일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 늘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버하실 뻔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준비되실 분이라 잘못하면 먼저도 1시간이 넘게 했는데요. 그랬나요? 네, 예, 지금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보지 마시고. 한 30분 한 것 같은데. 훨씬 남았습니다. 45분 하셨습니다. 45분을 했어요? 예.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근데 언젠가 다음에 또 나오시면 정당 공천 배제하면 그러면 지역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랫폼, 틀을 한번 가지고 나오십시오. 글쎄, 그럴 만한 제가, 역량이나 식견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우리 정당이나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분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가, 표현한 것 뿐입니다. 싹둑. 그래요. 지금까지 일부러 우리 박상무 전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재훈 대표님도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활약하고, 우리 또, 다현이야, 늘 어려운 일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주는 거 고맙고, 하여튼, 우리 잠수함 산악회, 우리 농민들, 어민들, 자영업자 누구라도 많이 나와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비워주셔야 됩니다. 출연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회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종종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5년 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태안화력에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참사에 관련해서 우리 서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몇 가지의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행사를 알리려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이백윤 우리 2회, 3회, 2번 출연했었죠. 이백윤. 네, 2번. 뭐라고 해야죠? 홍보팀장? 시민단체들의 홍보 담당을 모시고, 조만간 있을 행사에 대한 홍보 안내를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한 거요? 네. 다 한 거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좀 카메라 보고,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어디요? 예. 아니, 확실히 정치인과 이 활동과는 전혀 다른 일부에서는 이게 말만 시키면 자동으로 쫙 나오잖아요. 제가 사회자를 좀 어렵게 하나요? 네. 반답형이라. 위원장님 한번 인사 한번 시민들한테 하시죠. 네. 아니 반갑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하세요.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24개의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존엄과 안전을 위한 서산태안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월호 5주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그 기획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우리 이백윤 홍보팀장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세월호 이야기 혹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지향점에 따라서 일부 불편해하실 시민도 계시다는 거 알아요. 이제 정치적 색채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 정의롭거나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 잠수함 산악회든 서산포스트라는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치적 지향점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우리를 활용해 주세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행사가 제가 보니까 날짜별로 4가지? 네. 4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 개요를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은 세월호 참사 있은 지 좀 5년이 지났고요. 네. 세월호 참사는 지금 현재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마 언론지상호를 통해 가지고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그 녹화 장치,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 CCTV 녹화 장치를 이제 의도적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가지고 뭐 그게 지금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정리되어서 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예. 이게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윤,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선시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놓친 게 많지 않았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다면 이제라도 조금 우리가 부여잡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전 세월호 참사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아직 뭐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몰살시킨 거 아닙니까? 그 막강한 국가적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2가지는 해내야죠. 첫 번째는 왜 그런 사고가 났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아까운 아이들의 그를 몰살시키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런 2가지 이제 숙제가 우리한테 남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그 몰두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예방할 수도 재발 방지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월호 행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세월호가 참사가 4월 16일인데요. 4월 14일 날 이제 호수공원에서 시민분들 모시고 같이 뭐 그날은 좀 거의 오후 내내 일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히 이제 하루 한 번의 행사만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내용들은 저희가 이게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뭐 이제 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웹자보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웹자보라든지 뭐 다양한 이 정보를 좀 드릴 댓글 이거를 누가 댓글로 할게요. 이 웹자보를 거기다 댓글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올리려고 뭐죠? 채팅창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거 올려주세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댓글에 이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뭐 설명드릴 서명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같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간 행사에는, 지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4.16 연대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시는 분이 좀 오셔서, 일단은 세월호 참사를 좀 새롭게 다시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이라는 27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다큐멘터리 상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5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주 쟁점이 되어 있는 DVR? 뭐 이런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게 요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서산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아무나 다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똑같이 시간은 저녁 7시인데요. 롯데시네마에서 생일이라고 해서 전도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전도연 나오는 설경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영화 상영을 공동체 상영을 해요. 이건 지금 전교조하고 그다음에 시네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7시에
공동체 상영을 하고 뭐 공동체 상영이다 보니까는 아마 직접 뭐 개별적으로 시청하시는 거에 비해서 뭐 조금은 좀 저렴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 행사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는 하고 나누는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화관에 이게 다 가보고 싶은데 어떤 많은 시민들이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소송을 당해서 이제 공사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언제 징역을 안 물어봤는데 이게 아니 이제 가보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다음에 네네. 그리고 며칠 됐죠? 비정규직센터 뭐 개소했다. 네, 3월 26일인가요? 개소했으니까 아마 얼마 전에 했죠. 네. 그 개소식 성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서산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풀뿌리 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이제 그 미세먼지 요즘 뭐 핫한 이슈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그 홍성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최근 미세먼지 관련한 최근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현황과 흐름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DIY Do it yourself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DIY가 어떤 뭐라 그래야죠? 어떤 기계나 기구를 자기가 직접 재료를 사서 자기가 조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조부 댓글에도 올렸습니다. 올리셨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에 역시 이제 비정규직 센터가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장소가? 그 서산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 주차장이 넓잖아요. 거기 주차를 하시고 360도 그냥 바람 좀 쐰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둘러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그 근처에요? 네, 그 근처에 바로 보입니다. 시민이 관심이 있는데 장소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넓은 주차장에서 보시면 바로 문화회관. 내가 이번 주도 내가 오늘 장가 가는데 예식장을 몰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만있어. 거기가 새 건물인가요? 아니요, 건물은 뭐 아주 새 건물은 아니고요. 꽤 된 건물이던데요. 근데 안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깔끔하게 소금 깨끗하다. 네, 소금 깨끗하다. 그다음에 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단체인데요. 충남 건생지사라고 하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세움터라고 하는 단체 창립 총회를 열어요. 근데 뭐 창립 총회가 굳이 이 세월호 이 추모 주간에 굳이 같이 이제 포함된 이유가 뭐 있나 하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생지사라고 하면 이제 화학물질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지금 서산 시민사회 환경협의회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화학물질 관련한 운동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충남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책임지는 단체가 지금 이번에 다시 출범을 한다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세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든지 노동재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어떤 이제 노동 건강의 문제 혹은 또 심리치유, 심리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포괄해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이제 책임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게 이름이 좀 깁니다. 충남 서북부 노동건강인권센터. 근데 노동건강인권센터라고 하는 말에 그 활동의 내용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이 창립 2주년 총회를 지금 같이 이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행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중지한 지 1년 되니까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알아보는 것도 참견하는 것 같고 선배가 가서 그래서 1차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지금 4일, 6일, 9일, 11일, 12일 이렇게 해서 세월호나 건강, 노동인권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 댓글에 이 웹자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관심 있는 시민들은 뭐를 준비해 가야 될까요? 1번 몸만, 2번 돈을 한 10만 원 이런 거. 아니
뭐 일단은 참여 이 행사 자체에 돈 들어가는 행사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뭐 영화 공동체 상영 영화 정도가 아마 뭐 티켓값 정도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정도일까요? 8,000원으로 8,000원. 네.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 외로는 준비된 행사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 뭐 본행사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뭐 해주실 거죠? 그 일요일 날. 하세요. 네, 제가 그냥 할까요? 예. 일요일 날. 일요일도 있었구나. 네. 다음 주 일요일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은 아니고 다음 주 일요일인데 이제 호수공원에서 4시부터 부스 행사를 갖고 6시에 본 행사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부스 행사는 그 옆에 나와 있죠. 아무래도 설명을 했지. 네, 그럴게요. 근데 이제 이 부스 행사에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담당 산업안전 치료사가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키네지오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근골격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따가 의미 설명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몸을 움직여서 사실 이제 근육이나 뼈가 이제 다치게 되는 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물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저는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아주 지나치게 계속 아픔을 고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잠시나마 이걸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테이핑 요법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위험지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시죠? 저희가 이따가 여기 한번 깔아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네 위험지도 이래가지고 뭐 나오는 구글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사용법을 이날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 동네 위험지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위험물질 혹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기 쉽게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를 이제 지도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직접 거기 들어가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뭐 신고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혹은 거기가 예전에 뭐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사례는 뭐 사고 내용은 어땠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거 누가 만든 알 수 있는 그 어플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서 일관건강이라고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서울에 있는 단체.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추모 사진전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한창 세월호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하게는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물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열쇠고리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소청주머니라고 해서, 요즘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비닐봉지 대신에, 그러니까 직접 친환경 문제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머니 제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월호 하면 가장 이게 추모 리본이잖아요. 이 리본, 이건 이제 새로 금형으로 제작된 건데, 이렇게 제작된 것이 아니고 가방에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월호 리본을 지금 누가 제작하고 계시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우리 발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김영균 씨의 비정규직 동료들이 함께, 이 행사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셔서요. 동료들이 이제 퇴근하시고 같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리본 만들고 계셔서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나 혹은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이제 나눠주고 함께 좀 동참하는 의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고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세월호이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나 참사, 뭐 다양한 사고나 참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세월호를 계기로 이렇게 모여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라 제가 우리 가재근 대표한테 다양하게 착취를 당해서 많이 피곤합니다. 어젠 안면도 출장소 갔다 오고요. 아주 끝내자는 얘기시요?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더울 거 있어요. 나 싹도 하려고 지금 살살 밑밥 뿌리는 건데. 지금 다 설명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상무 대표님
30분 한다 그러고 45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간 그렇기 얼굴이 노랗게 때문에? 뜨셨어. 체력이 약간 방전되시긴 했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그러면 좀 설명드리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기 뭐죠? 그 보수 진보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사태 해결에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계속 답습되고 답보 상태를 반복한다고 하면 사실 누구라도 그것으로부터 잠시 좀 떨어져 있고 싶어 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아직도 세월호가 준 전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다시 재언급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심적 고통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이겨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정말 힘드시면 때로는 조금 한 발짝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진보적인 활동을 해왔잖아요. 20여 년.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형제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슬퍼했어요. 그래서 저도 슬펐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사고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그러고 그만 엄마를 놔주자. 너희들이 계속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서러우면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겠느냐 그 마음에 걸려서 놔줘야 된다. 그래야만 어머니도 좋은 곳에 가시고 우리도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달랜 적이 있어요. 이 세월호 문제는 제가 4년을 이 배지를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4년에 되고 나서 작년에 이제 이걸 뗐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잊으면 안 되니까 이제 4.16 세월호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4.19라고 하잖아요. 4.19 뭐 김주열 열사의 뭐 눈에 뭐 화염병에 박혀서 참사가는 이게 아니고 그냥 4.19라고 하면 딱 상징적으로 하니까 이게 세월호 이야기도 4.16 정도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걸 준비하신 분한테 되게 건방지고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그 진보 운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잡고 있으면 또 아이들이 또 편안해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네네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마 다양한 그런 뭐 말씀하신 의견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주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전국에서 오늘까지 보니까 이번 5주기 참사와 관련해서 생사를 진행을 하시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152개 지역이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따가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4.16 연대가 가장 중앙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시는 제안이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우리만 서산만 뭐 4.16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또 될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오시면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앞으로 이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실 때 주요 의견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여기 프로그램 쭉 설명하는데 뭐 근골격계 뭐 화학물질 뭐 이렇게 뭐 미세먼지 이렇게 약간 세월호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만 잠깐만 좀 의미를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앉아서 빨리 일어나시려고 지금. 우리 이배견 예, 뭐 좀 무거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새벽 5시에 또 서천에서 그 한솔재지라고 하는 공장에서 27살 먹은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압착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이제 돌아가신 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참 그것 때문에. 그런데 왜 사고에서 사망자는 다 비정규직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세월호를 운행했던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물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정규직을 고용하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그리고 정규직에게 부여하는 회사의 책임이나 뭐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덜 부여해도 되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실은 드러났던 문제가 있었던 거고, 얼마 전에 그 김용균 우리 태안화력 돌아가신 사망사고 이후에 현대제철에서도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똑같은 석탄화력 컨베이어 벨트에서 또 이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바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20살, 그러니까 30살도 안 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또 압착사고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아까 뭐 보수나 진보냐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거냐,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의 문제와 별개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사회가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문제, 그러했던 문제가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드러났던 만큼,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이 비용이나 효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혹은 뭐 사람의 건강이 그냥 침해돼도 되는 그런 사회를 좀 바꿔보자. 바꾸지 않으면 뭐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위치와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계속 피해 당사자로 지금 현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 사고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 사건이 난 그 회사들이 서산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서산 지역의 환경에 지대한 부담을 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당진도 당진제철도 가끔 그러고, 당진화력도 그렇고, 그 태안화력도 그렇고, 보령에서도.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종종 사망 사건까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컨디션이 최악인 저를 멱살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백연 홍보 요원이 또 하시는 말씀. 아니요, 뭐 저기 다 설명하셨어요. 아니 그 사망사고 뭐 마지막으로 그냥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사망사고나 환경 문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업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윤을 아주 그러니까 시켜도 그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도 상관없었던, 혹은 그냥 그게 면피성의 어떤 징벌로 대체되어도 상관없었던 그런 사회가 더 이상 계속 유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적으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월호 문제라든지 혹은 사망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사고나 극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주민 환경 문제도 역시,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하게 유출시키고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참사에 대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그 기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그리고 뭐 국정원이라든지 어떤 이제 해경의 어떤 태도와 개입의 문제와 관련한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기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망사고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우리가 맞닥뜨려 놓고 있는 우리가 안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뭐 바쁘시더라도, 재판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재판이 보통 낮에 하니까 행사는 저녁에 하는데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어차피 홍보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몰랐는데 잠수함산악회가요, 이게 거기에 나온 조회수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공유를 하시든지 잘 활용하셔서 많이 홍보하셔서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재미있고 의미있게 진행하십시오. 네. 하나만 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현재 활동 좀 간략하게 그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시민들이 지칠 시간이 지금 1시간. 제가 1분 안에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네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올해 1월부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서산시가 그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서산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그러니까 조례 안에 실제로 이제 그 조례를 잘 가동하고 그리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혹은 잇따르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금 이제 거의 다 선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이 위원이 선임이 됐고, 그래서 시민사회에 이제 추천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성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은 보통 이제 15명으로 그 위원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위원은 15명이고 보통 이제 뭐 그다음에 충남도, 그다음에 화학재난 방재센터, 그다음에 뭐 소방서 뭐 이런 이제 공무원들이 한 12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포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남은 저희가 이제 요구해 가지고 지금 된 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체에서 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서 하시겠죠. 아마 기업체에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최종 구성은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궁금한 바는 이거 끝나고 따로 취재하세요. 저 방해하지 말고 말도 잘 묻는 게. 그리고 저기 뭣도 그 세월호 그 특조위라고 아마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조위가 1기가 있었고 2기가 지금 활동을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DVR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특조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밝혀진 바가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조위 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렇고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원 그리고 해경 이런 데서의 어떤 개입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그 다큐멘터리 상영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일요일 행사 때도 이런 말씀들이 나눌 건데,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특조위 정도 수준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뭐 해경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의 어떤 이제 개입과 어떤 뭐 은폐 이런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그래서 특조위로는 좀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검찰이 직접 그 특별조사단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지금 유가족분들과 4.16 연대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이 서명운동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에게 청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따가 댓글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청원운동에도 꼭 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행사를 소개하러 왔는데, 네. 행사의 구체적인 의미까지. 예. 네. 다음에 뭐, 부족하다 싶으면 수요일 날 하니까요. 네. 일주일에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부터 한 5-6분이 밀려 있어요. 근데 사회적 의미가 있으면 또 느닷없이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일부러 좀 해주시죠. 저 선배님 체력 방전되기 전에. 일부러. 나를 아주 잡네. 내 멱살 잡고 지금 한 20분 이상을 오버시켰어요. 200분 좀. 자, 마무리, 여기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 인사하시고, 네. 부충 설명할 거 하시고,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네. 3분 내로요? 또 3분을 주시는 겁니까? 3분 이하로. 예. 네, 그래요. 아니, 사실,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5년째 매 해마다 행사를 해왔고, 특히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있을 때는 이제 매 주마다 그 선전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사실은 계속 서산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시민사회가 부여잡고 온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남은 과제가 너무나 많고 해결돼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면에는 사실은 뭐 세월호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국가 권력의 정권 유지의 부담으로까지
그러니까 인식하고 은폐하고 하려 했던 사실은 이제 그 지난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다 봐왔던 지난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고통받았던 것은 유가족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두는 학부모들, 그리고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의 어떤 심정적 상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처를 다시 꺼내서 그것을 다시 뒤집자, 해집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상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만 이 상처는 이제 이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5주기 다시 한번, 행사 준비, 알차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그 열쇠고리도 같이 아이들 같이 모시고 데리고 와서 같이 열쇠고리 색칠해서 같이 이제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행사들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 제한을 안 들었으면 한 10분 할 뻔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내가 정치적 색채가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진보적인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예전 어르신들 말씀하시던 빨갱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이고 깊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오늘은 제가 1시간 20분 넘게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힘든 긴 시간인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백다현의 잠수함 산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시간 20분. 요거 공유 좀 부탁한다고 방송 잠깐만 하나만 해. 방송. 아까 다 했는데? 공유 우리 요번에 5주기 하시는 멤버들한테 공유. 네. 방송 공유. 네네네. 드릴게요. 네, 요 방송도 공유하고, 한편으로는, 네. 여기 댓글이나 밑에 창에 아마 이것저것 좀 넣으라고 많이 댓글 달렸네. 일단은 그렇게 방송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1, 2부로 할 거.